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태양을 돌고 그 태양이 또 은하수를 도는 광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별과 행성들 사이에 숨어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은 우리뿐일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1부. 우주의 크기,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먼저 우주의 규모부터 살펴봅시다. 지구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죠. 은하수 안에는 무려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은하가 최소 1천억 개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 계산만 해도 10의 22승, 즉 100억 곱하기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존재합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다 그려낼 수 없는 규모죠. 그런데 그 별들 중 상당수는 태양처럼 안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즉 태양계 밖의 행성만 해도 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 일부는 크기와 조건이 지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일까? 2부. 드레이크 방정식, 외계 문명 계산하기.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놀라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었죠. 이 방정식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1. 은하 내 별의 생성 속도. 2.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3.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의 수. 4. 지적 문명으로 발전할 확률. 5. 그리고 그 문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 모든 걸 곱하면 은하수 안에서 지적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최소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의 문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통계적 접근만으로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일 확률은 매우 낮다. 3부. 페르미 역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토록 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 퍼미 패러닥스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하에는 문명이 많아야 정상인데 왜 우리는 침묵만 듣는가? 여기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났다. 다른 문명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인류가 우주의 첫 주자일 수 있다는 것. 2. 우리가 너무 늦게 태어났다. 이미 문명들이 생겨났다가 멸망했고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일 수 있다는 가설. 3. 문명은 자멸을 피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쟁, 환경 파괴, 핵무기, 인공지능 같은 위험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4. 위대한 침묵. 더 발전한 문명은 원시적인 존재인 우리와 굳이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곤충을 관찰은 하지만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중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부. 외계 문명과의 만남 희망인가, 재앙인가?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기술이 뒤진 원주민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보다 수천 년, 수만 년 앞선 문명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희망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5부. 인류가 혼자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진짜로 유일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건 더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우주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볼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인류의 생존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 자, 이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주는 끝없이 크고 그 안에 수많은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고요 속 외로운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수많은 목소리들이 숨어있는 합창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든 아니면 함께든 인류의 생존과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인류가 유일하다면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짊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 해도 그들과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의 운명을 지켜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생존, 그리고 우주의 의미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주에서 인간이 유일한 존재인지 아니면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인지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상상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